여러분, 요즘 눈이 뻑뻑하고 책이나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 건강 상식, 그중 99%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시력이 금방 나빠진다. 노화는 나이 탓이니 방법이 없다 같은 생각들 말이지요. 사실은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안과 전문의 김주연 원장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키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환자분은 눈이 너무 아파서 뜨지도 못하고 늘 감고만 계셨습니다. 좋아하는 가족 얼굴도 텔레비전도 글씨도 볼 수 없어 삶의 즐거움을 잃고 계셨지요. 그런데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눈을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한다면 최대 10년 전 눈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눈 건강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을 펼치자마자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어요. 글자를 따라가려 하면 눈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머리까지 울리듯 아파옵니다. 대전에 사는 58세 김민정 씨는 퇴직 후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려 했지만 이제는 책장을 넘기는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건조증이 심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화면조차 오래 보지 못합니다. 잠깐은 볼 수 있어도 몇 초만 지나면 울렁거림이 몰려오고 결국 눈을 감고 쉬어야만 합니다. 이러다가 큰 병이 생긴 건 아닌가요? 그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주부 최경숙 씨는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임영웅 영상을 챙겨보는 열성 팬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보는 시간이 하루의 낙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4시간,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스마트폰에 몰입하다 보면 눈이 화끈거리고 뻑뻑해져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최경숙 씨는 심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공눈물을 달고 살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눈이 아픈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을 나눠 하고 있지만 언제쯤 편하게 영상 한 편 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은 여전히 간절합니다. 전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70세 이미숙 씨의 경우는 더욱 극심합니다. 그는 3년 전부터 눈이 빠질 듯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눈물, 온찜질, 민간요법을 가리지 않고 다 시도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통까지 겹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날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심한 안구건조증에 더해 눈꺼풀 근육의 이상 움직임까지 관찰되었고 결국 보톡스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사례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눈의 피로, 건조, 시력 저하, 통증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스마트폰을 오래 써서 생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작은 습관과 환경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막이 금세 마르고 잘못된 자세는 눈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글씨가 흐려지고 자외선이나 생활 습관은 백내장과 녹내장의 위험을 높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눈을 통해 혈관과 신경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때로는 치매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환의 전조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을 단순히 시력의 도구로만 여겨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의 눈은 이렇게 쉽게 지치고 병드는 걸까?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어떻게 눈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눈 건강의 비밀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거나 화면을 볼 때 사실은 단순히 본다는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눈꺼풀은 수초마다 깜빡이며 눈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집중을 오래 하면 이 과정에 균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김민정 씨가 책을 보자마자 어지럼증을 느낀 것도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1분에 10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독서나 스마트폰 시청처럼 집중할 때는 5회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순간 눈물막이 금세 마르고 각막은 건조해집니다. 정상적인 눈물막은 수분과 기름, 점액이 고르게 분포해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깜빡임이 줄면 기름층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 눈물이 10초도 안 되어 증발해 버립니다. 건조증이 심한 경우는 단 1초만 해도 눈이 말라버려 계속 깜빡이게 되고 이때 눈은 쉽게 피로를 호소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더 눈이 힘든 이유는 빛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면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빛이 눈 속으로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밤에 불 끄고 영상을 보는 습관은 눈의 피로를 배가시킵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근시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안압이 높아져 급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숙 씨처럼 좋아하는 영상을 오래 보다가 눈이 쉽게 뻑뻑해지고 아픈 것도 이런 기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눈 비비기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면 무심코 비비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난시, 백내장,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처럼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은 20대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비빌 때의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눈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목과 어깨의 혈류를 막아 눈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줄입니다. 이는 단순한 뻐근함을 넘어 눈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눈이 뿌옇거나 침침할 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루테인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루테인 드세요? 라고 물으면 이미 복용 중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복잡합니다. 과거에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와 결국 권장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음식은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며 한 가지 성분만 과도하게 보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품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대표적입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0알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구기자 역시 붉은 열매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담고 있어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단, 차는 80도 정도에서 우려야 성분이 잘 살아납니다. 오메가3는 눈꺼풀의 염증을 줄여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주며 루테인은 황반을 자외선으로부터 지켜 노안과 백내장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데 강황과 유청이 포함된 요거트가 합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한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 눈 표면에 상처가 생겨 시력이 흐려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경숙 씨처럼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눈물의 양보다 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눈이 쉽게 지치고 병드는 이유는 나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환경, 나이, 영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합니다. 노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현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넓게 보면 나이가 들며 함께 찾아오는 건조증, 백내장, 심지어 녹내장까지 아우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눈 건강은 늙어서 저절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눈에도 자연스럽게 노화의 흔적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안과 백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눈이 나빠졌다, 큰 병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노안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40대 중후반이 되면 책이나 스마트폰 글씨가 자꾸 흐려 보이고 멀찍이 두고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죠.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눈 속 수정체 때문입니다.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젊을 때는 말랑말랑해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며 자유롭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고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가까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바로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이선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다가 자꾸 글씨가 겹쳐 보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눈앞에 가까이 두면 오히려 흐릿하게 보여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병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진료 결과 노안이었습니다. 반면 백내장은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햇빛이 퍼져 보이고 색깔이 탁해지며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백내장은 진행이 매우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운전이나 외출이 어려워질 정도로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는 71세 김정호 어르신은 독서를 좋아했지만 몇 년 전부터 글자가 흐려 보여 책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여러 번 바꿨지만 개선되지 않아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이미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고 나니 다시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내장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안과 달리 백내장은 방치하면 낙상 위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 맑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지요. 다만 80세를 넘기도록 미루면 수술이 복잡해지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눈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질환을 발견하곤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이순자 어르신은 최근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 안과에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진단 결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에서 해독해야 할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고 그 결과 눈 흰자까지 노랗게 변했던 것이지요. 눈이 보낸 작은 신호가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눈에 노란 혹 같은 것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고지혈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눈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혈관 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택에 사는 70세 장경자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까맣게 가려졌다가 몇 초 뒤에 다시 보이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한 노안 증상으로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망막혈관 폐쇄, 일종의 눈 중풍이었습니다. 의사는 머리와 심장에도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전신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은 단순히 시력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은 모두 눈 속 혈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혈압 환자는 망막혈관이 꼬불꼬불해지거나 터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당뇨 환자는 혈액이 끈적해져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과 검진에서 처음 고혈압이나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눈은 우리 몸의 건강을 그대로 비춰주는 창입니다. 눈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변화를 겪습니다. 노안,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다가오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그냥 넘깁니다. 사실 눈 질환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느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방심이 시력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전의 74세 김정희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도수가 맞지 않는 줄 알고 안경점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시력을 회복했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검진을 받았다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가끔 눈앞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무시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야 한쪽이 까맣게 가려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망막박리 초기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실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기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최경숙 어르신은 임영웅 노래 영상을 하루 4시간씩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이 뻑뻑해지고 두통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임영웅 동영상을 보기도 힘들어져 너무 속상했습니다. 검진 결과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초기 백내장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면 병을 더 키울 뻔했습니다. 이처럼 눈의 작은 이상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눈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지만 늦으면 수술이 복잡해지고 시력 회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눈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4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눈 혈관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가려지거나 번쩍임이 보이거나 글씨가 겹쳐 보인다면 단순한 노화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미루다가 뒤늦게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쉽게 지치고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눈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눈의 피로와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20 규칙입니다. 화면을 20분 보았다면 20초 동안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눈의 조절 근육을 쉬게 하고 눈물막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 규칙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그냥 눈을 잠시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깜빡임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자주 눈을 깜빡여 주어야 눈물이 고르게 퍼지고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와 눈을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환경 관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불을 끄고 영상을 보는 것은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눈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켜두고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보다 조금 낮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도 중간중간 눈을 깜빡여 주세요. 화면은 눈높이와 비슷하게 맞추고 3-4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식습관과 영양 관리입니다. 루테인, 오메가3, 안토시아닌, 글루타치온 등 눈에 좋은 성분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블루베리와 구기자, 차는 항산화 작용으로 망막을 보호해주고 생선 속 오메가3는 눈꺼풀 염증을 줄여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는 황반을 지켜주며 강황과 유청 요거트는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 백내장 예방에 기여합니다. 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넷째, 눈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충혈될 때 무심코 비비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순간의 시원함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난시, 백내장, 망막박리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눈이 불편할 때는 눈을 가볍게 감았다 떴다 하거나 집에서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 아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의미가 더욱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가족의 얼굴을 담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가장 소중한 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의 피로는 작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보조 도구와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조기 진단과 수술로 삶의 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나 눈의 통증 같은 불편함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과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20분마다 눈을 쉬게 하는 습관, 불 꺼진 방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는 습관, 눈을 함부로 비비지 않는 습관.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 70세, 80세, 그 이후에도 소중한 시력을 지켜줍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선명하고 밝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